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쉼표 청춘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책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어린 왕자라는 이 책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어린 왕자야. 어린 왕자는 다 읽어봤지. 어린 왕자는 옛날에 다 읽었어. 다 뗐어. 왜 이 책을 리뷰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저희들 책이라는 것의 가장 취지가 맞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아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책을 이 책보다는 조금 더 좋아해서고요. 이 책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책은 정말 계속해서 옆에 두고 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어릴 때 읽었다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읽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페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에 대해 어린 독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상 어른들을 위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1, 2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이 전체적인 서평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쭉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알러브 소피아에서 이 책에 담겨 있는 철학적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자전적인 얘기에 허구적인 얘기를 같이 섞은 거죠. 실제로 생텍쥐베리가 21살 때 비행 조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3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 44살 정도가 되겠죠. 44살 때, 실제로 어린 왕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이 어린 왕자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동화가 아니냐면요, 기본적인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화 구조에는요, 어린이들을 말을 잘 듣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억압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동화를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나오죠. 아이들에게 그 스토리텔링으로 공포감을 줘요. 편부, 편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동화 속은 계모, 계부 또는 편모, 편부에게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뒤에 가서는 해피엔딩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너 엄마 없으면, 너 아빠 없으면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는 기본적인 공포감, 그 분리 불안으로서의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들이죠. 아마 어린이들이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 분명히 반항심이 늘어날 겁니다. 이 어린 왕자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주인공하고 만나죠. 주인공이 사막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사막에 떨어졌을 때 주인공이 그 전에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그 그림을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인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왕자는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하죠. 그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했을 때 어떤 양을 그려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다가 상자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상자 하나 안에는 작은 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어린 왕자는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바오밥 나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던 비유길리라고 얘기를 하는 소행성인 바오밥 나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장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게 되고요.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업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 가로등을 닦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술주정뱅이를 만납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 만난 왕 같은 경우에서는 어른들은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술주정뱅이 역시 그렇고 사업가 역시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사업가에서 어린 왕자는 진지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 생각이 아주 달랐다. 나는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고요. 휴 화산도 청소해줘요. 그러면 내 화산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꽃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상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닦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로등을 닦는 사람이 가장 재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자를 만나죠. 학자를 만날 때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덧없다라는 이 허무주의적인 발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이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서 여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뱀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될 때 약간 열린 결말이죠. 어린 왕자가 어른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린 왕자인 채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하는 샘플들이 나온 거잖아요. 어떤 샘플들이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왕, 그리고 술주정뱅이, 사업가, 가로등을 닦는 사람, 그리고 학자, 그리고 여우를 만나고 뱀을 만나고 사막에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에피소드들에서 정말 촌철살인적인 단어들이 한 단어씩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보시면서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들을, 나는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매 년마다 또는 한 3년, 4년 주기를 읽는다면은 가장 와닿은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가가 40대 들어서고 나서는 사업가 쪽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고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얇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나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거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리뷰를 얘기를 했는데요. 워낙 명작이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사실상 뭐 비판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 생트지베리의 책을 어떻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단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읽었다라고 해서 덮어두지 말고 한 번쯤은 다시 열어도 될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저는 딱 하나만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절대 어린이들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강요로 책을 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 이 어린 왕자를 읽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왕자를 읽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은 I Love Sophia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럼 저는 I Love Sophia에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